네, 수료받은 최현석 같습니다. 조사 내용을 2페이지부터 요약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그리고 서울 25개 구의회의원 427명입니다. 조사 자료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받은 자료, 그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찾아왔고요. 조사 내용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겸직, 그리고 보세, 그리고 특히나 임대업, 신고, 공개 현황,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고요. 이 중에서 끝끝내 서울시, 그리고 은평구, 구로구 등은 보수액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점적으로 봤던 임대업 같은 경우 3월 전기 재산 공개 내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미신고됐는지를 확인했고요. 그 간략한 재산 공개 사항들을 뒤에다가 첨부해놨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12명 중에 110명이 395건의 겸직을 신고했고요. 이는 98.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의원 한 명당 평균 3.6건의 겸직을 신고했고, 보수 신고한 의원은 29명으로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보수액은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였고요. 그리고 서울시 구의회의 경우 의원 427명 중 236명이 600건에 달하는 겸직을 신고했고, 의원 1인당 평균 2.5건의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31.6%인 130여 명으로 약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겸직을 하면 보수를 받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었고요. 겸직 보수액은 총 56억 5,538만 원으로 의원 평균 4,488만 원 수준인데, 공교육교대의 의정비 4,500만 원 수준과 근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봤는데, 서울시 의원 중에서는 7명, 김지양, 남궁혁, 서호연, 이민호, 이병윤, 이봉준, 허훈 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했습니다. 7명 뿐인 줄 알았는데 정작 이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들여다본 결과 이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의원 총 36명이 55건의 건물 임대채무, 다시 말해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임대업 겸직을 신고한 분은 7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29명은 겸직 신고 시에 최소 44건 이상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자세한 명단과 임대물에 대한 내용들은 8에서 9페이지 본문에 자세하게 담아놨고요. 다음으로 구의회의 경우 구의원 중에서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21명, 27건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18명이 보수액이 있다는 그 금액을 신고했고 평균 4,100만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재산 신고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이들뿐만 아니라 구의원 총 145명이 332건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임대업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말씀드렸다시피 21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려 124명이 겸직 신고 시에 최소 222건의 임대물에 대한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명단, 그리고 이제 임대물이 상당히 방대해서 본문에 10에서 17페이지 부분에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공개 의무 이행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총장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집중호우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송 지하 참사에 대해서는 인재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좀 이후에 마련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의회 의무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직권남용 방지, 또 직무 또는 지위 관련해서 금품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 있는 것이 겸직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겸직을 할 경우에 그 내용을 반드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고 그 내용을 또 의장이나 의회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이 조례나 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본인들이 재산 신고 때 이미 임대 채무가 있다라고 다 공개화하고 있는 내용조차도 겸직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데, 임대 채무가 있다는 것은 임대업을 통해서 불로소득이라는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공개한 내용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겸직신고 대상에 이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법에 어떤 맹점이 있어서 의원들이 제각각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나 조례에서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지.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 오늘 조사 결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는 신고하고 누구는 신고 안 한 것이 그 수치만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신고한 사람은 5천만 원도 채무로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업을 신고하신 의원도 계시고, 또 임대업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채무로는 수십억의 채무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가능한 건지 알 수가 없고, 당연히 모두 임대업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의정활동 시민을 위한,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를 자처하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본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또 과도한 재산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그래서 임대업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기 위해서라면 이런 분들이 의회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또 공청개혁의 필요성도 이후의 운동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신고하신 분의 1위 채무가 가장 높은 분은 20억이 넘는 채무를 신고하셨고, 경기도 수원시에 보유한 15가구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서울에도 아파트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상가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임대업을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하지도 않았으니 이거는 정말로 매우 큰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정확한 실태 원인에 대해서는 이따 발표해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1차적인 건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방향은 결국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